켜졌다 꺼졌다. 다시 켜졌다 잠깐 작동하고 금세 꺼지기를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농장, 대체 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을까요? 농장 주인이 일부러 하루 종일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기상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줘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농장들은 이번 여름이 오기 직전 자동 관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도입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수분 공급 방식을 바꾸자 작물 생육이 확연히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관수장치 작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주기 위주로 설명하지만 응용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형 컴퓨터가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펌프와 전자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작동하며 일정한 조건을 유지합니다. 더 활발한 광합성으로 작물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관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탱크와 펌프, 배관과 스프링클러가 필요하고 농장의 외부와 내부, 물탱크에 센서를 설치해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펌프와 전자밸브를 작동시키는 구조입니다. 제어 시스템을 열어보면 왼쪽의 노지에서도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LTE 라우터와 오른쪽은 상단의 각종 전원부와 아래쪽에는 센서 통신, 컴퓨터, 그리고 전자밸브나 펌프를 제어하는 장치로 구성됩니다. 전선 피복을 벗긴 상태로 그냥 연결하지 않고 코드핸드 같은 마감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정도 단단해지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전기장치들은 딜레일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탈부착이 쉬워집니다. 농업 환경은 거칠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플라스틱 하이박스를 케이스로 사용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전선은 케이블 그랜드로 마감해서 이물질 유입을 막아줍니다. 메인 차단기는 20A, 분기된 차단기는 16A 용량입니다. 통신,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용과 전자밸브나 펌프와 같이 더 큰 전기를 사용하는 제어용으로 분리합니다. 소형 컴퓨터 전원 공급을 위해 5V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직류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을 잘 구분해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소형 컴퓨터 이름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데 USB-C 타입으로 전원을 입력합니다. 컴퓨터 위에는 4개의 릴레이를 달아줍니다. 위쪽으로 더 꽂으면 최대 16개의 릴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자밸브나 펌프의 전원을 켜고 끄는 제어에 사용하며 관수 제어에는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자밸브는 전력량이 작기 때문에 변압기에서 오는 선을 바로 제어하고 펌프처럼 전력량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접촉기를 제어해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건 센서용 게이트웨이입니다. 무선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센서도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선 센서와 게이트웨이의 통신거리는 최대 100m 정도 됩니다. 물론 장애물이 많으면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평균적인 농업 환경이라면 50m만 해도 충분한 거리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노지에서 LTE 라우터는 저렴한 요금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달 100원에서 몇천 원이면 충분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라우터는 데이터 전용 유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 영상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한 달에 1에서 2기가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농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밸브는 대부분 교류 24V를 사용합니다.
전자 밸브 수에 따라 변압기 용량을 선택해야 하는데 10W급이면 4개 정도의 전자 밸브는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밸브 연결은 작은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위쪽 단자에는 변압기에서 나온 전선을, 아래쪽 단자에는 전자 밸브로 가는 전선을 연결합니다. 약간 날카로운 송곳이나 드라이버로 버튼을 누르면 전선을 고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스위치가 달린 이것은 전자접촉기입니다. 펌프나 난방기 같이 큰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를 켜고 끌 때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상 2마력 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16A 전자접촉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에서 보내는 신호로 제어할 수 있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펌프 전원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외부의 콘센트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물 주는 방식은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접속하면 설치에 필요한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복사해 컴퓨터에 입력하면 설치가 시작되고 필요한 패키지 설치가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안내되는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붙여넣고 이동합니다.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아 경고문이 나오지만 무시하고 아래쪽 고급, 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동의 절차와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API 허브에서 내 농장의 기상 정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API 키와 기상 정보를 받아볼 장소의 경도와 위도 값을 입력하면 5분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선 센서 데이터는 클라우드나 API가 아닌 내부 네트워크에서 얻도록 설정합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센서 데이터가 있어야 기준에 따라 작동하게 됩니다. MQTT 프로토콜이면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명세를 참고해서 센서 데이터를 내부 네트워크에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바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공을 통해 식물의 중요한 성장 지표를 연산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특히 VPD는 광합성의 중요한 지표로 물 주는 시기와 양을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전자 밸브와 펌프를 제어하기 위해 4채널 릴레이를 설정합니다. 2개의 채널은 전자 밸브를 제어하고 나머지는 2개는 펌프와 예비용입니다. 하나씩 작동을 테스트하고 각 전자 밸브와 펌프를 그룹으로 묶어서 작동도 테스트합니다. 두 개의 관수 구역을 PID 제어로 설정합니다. 목표 VPD 값을 정하고 현재 VPD 값이 목표 값보다 높아지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VPD가 높아질 경우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서 VPD를 낮춰줍니다. 그래프의 회색 선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의 VPD이고 주황색과 녹색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시간과 결과 VPD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 고온기 너무 높은 VPD 상황에는 광합성 시간을 크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수분 증발을 막아 과도한 증산을 억제할 수 있고 평상시 다소 높은 VPD 상황에서는 광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설치할 차례입니다. 기상대는 그늘이 생기지 않는 높은 곳의 방향을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대기 온습도, 풍향, 풍속, 일사, 강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잎 가까이에 대기 센서를 설치하고 토양 센서는 뿌리 정도 깊이로 묻은 다음 물을 뿌려줍니다. 제어 시스템으로 펌프와 전자 밸브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이제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미국의 카일 가브리엘이라는 개발자가 만든 마이코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지역 스마트팜 연구 모임에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영어로 되어 있고 사용 방법이 어려운 불편이 있어서 한글화하고 몇 가지 기능을 개선한 버전입니다. 이런 스마트팜이 만능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만 안다면 부족한 부분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물주기 하나만 자동화해도 한결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물주기 자동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부 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